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장해온 전권 송치가 검찰개혁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다시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수사권을 없애고도 이름만 바꿔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검찰이 그동안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보안 수사, 자, 이 보안 수사권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근데 검찰이 아직까지 포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검찰은 지금도 어떻게든 간에 뭔가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되돌리려고 이런저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끝끝내 보안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다른 어떤 우회 루트를 생각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권 송치입니다. 전권 송치와 보안 수사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보안 수사권의 대체제로 전권 송치를 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법학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그닥 타당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전권 송치는 부활이 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활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다른 길에 몰린 검찰이 마지막으로 쓰는 꼼수가 아닐까 생각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막판에 몰리기는 몰렸나 봐요. 더 이상 로비로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로비를 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없는 시간 동안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든 좀 대체해 볼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전권 송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마지막에 몰린 검찰이 고육지책으로 꺼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권 송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권 송치는 보안 수사권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대체제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마치 대체제인 양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고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꽤 오래 전부터 보안 수사권을 안 줄 거면은 전권 송치라도 내놓으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 이번에도 보안 수사권은 그러면 없앤다고 보안 수사권은 그러면 폐지한다 치더라도 전권 송치를 부활해달라,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과 전권 송치제를 서로 일종의 맞바꾸는 교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성호 장관의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정성호 장관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고 해요. 사표를 냈는지, 사표 내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오케이, 노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보통 사표를 냈네 말았네 하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해외 순방 중인데 사표를 어떻게 냈어? 팩스로 냈어? 이메일로 냈어? 근데 팩스로 냈든 이메일로 냈든 대통령이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장관이 먼저 나서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 정직하지 못하다, 진짜로 그만두겠다는 뜻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노림수가 있고 그 노림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표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호 장관 본인은 자신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을 해왔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사시 동기여 부쩍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튼 자,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 결론을 지은 직후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관직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인다. 보안수사권 자기는 끝까지 폐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뜻이 무산되니까 나 그러면은 사표 낼랜다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표 낸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대통령이 가타부타 말을 않고 지금 해외에 나갔죠. 그랬으면은 장관이 나 사표 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 사표 냈어 라고 말할 거면 진짜 짐 싸서 자기 집에 들어 앉은 다음에 나 사표 냈어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 장관들이 사표를 언제 냈느냐, 냈더라도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 그런 예의고 뭐 이런 뭐 프로토콜이고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 해외에 나가 있는데 순방 중인데 사표 틱 던져놓고 나 사표 냈어 씨 이러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이씨, 나를 무시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이런 씨 사표 냈어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 없는데, 받아줄 대통령이 없는데 사표 냈다고 지랄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쇼하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빤히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왜 이러느냐, 왜 쇼를 하느냐, 저는 그 배경에 전권 송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은 자기 뜻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전권 송치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수의 진을 치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정성호 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표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사실 전권 송치 얘기는요, 한 5월 달쯤에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경찰의 공룡화를 막을 수가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전권 송치입니다. 전권 송치라는 것은 경찰이 다루는 모든 사건을 다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송치하게 돼 있는데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검찰청으로 보내라. 이게 전권 송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판단을 맡기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권 송치를 폐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전권 송치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계를 5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네, 그 사람이 정성호 장관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사실 그때부터 보안수사권보다 전권 송치에 더 공을 들였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려면, 보안수사권을 없애려면은 반드시 전권 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끊임없이. 이게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이 보안수사권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이런 주장이 꽤 먹혀든 걸로 보입니다. 뭐 박찬훈 교수 등 몇몇 사람들이 전권 송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은 전권 송치는 정성호 장관의 일관된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전권 송치 이거라도 달라 이런 거죠. 전권 송치는 검찰의 오랜 요구입니다. 5년 전부터 전권 송치가 폐지될 때부터 검찰은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경찰 수사권의 첫 독립이 전권 송치였는데 검찰은 이걸 마뜩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사법적인 판단은 경찰 말고 검사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 수사권 니들 줄게. 대신에 사법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니들은 수사 전문가니까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게 중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면은 굳이 사법적 판단을 안 받아도 되는 것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사를 해도 보니까 그 시간에 장용진,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장용진 외국에 있었네? 자, 그러면 저는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살인범이 아니죠. 저는 풀려나야 됩니다. 살인범으로 기소가 돼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전권 송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너무나도 명백한 이 사람 잘못 잡아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검사한테 갔다가 와야 돼.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실만 잘 발견해도 굳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그 사건조차도 검사한테 갔다 오라는 거야. 이게 전권 송치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아니 수사는 경찰이 했으니까 사법적인 판단,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거, 형사가 수사한 모든 거는 검사한테 가는 게 맞네 라고 보통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딱 듣고 보니까 전권 송치가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딱 드시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검찰은 5년 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시작할 때부터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해왔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찰이 가지고 간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전권 송치 제도가 지금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사실상 검사가 간접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권 송치가 사실상 간접 수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관장을 하는 거야.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건지 말 건지 검사가 판단할 거야. 근데 검사가 볼 때 형사가 해놓은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되돌려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올리겠죠? 검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돌려보내. 소위 말하는 핑퐁 수사가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검사가 원하는 대로 수사가 안 나오면 끝없이 반복될 수 있죠. 검사 지맘인 거야. 검사가 다시 한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검사가 지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나올 때까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국회에서 계속 전권 송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김남희가 전권 송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장관이 저렇게 막 날뛴다? 그러면 그 정부는 망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전권 송치를 부르짖는 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남희가 전권 송치를 들고 나와? 그러면 김남희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 딱 좋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민정수석에 김앤장 출신을 계속 임명하고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마저도 그걸 지적하고 걱정했었단 말이죠.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 다수라는 말과 연결되는 추론이죠. 구조적 다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기득권 카르텔과 적대적이어서는 불가능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김앤장 출신을 계속 민정수석으로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남희 의원은 태평양 출신입니다. 김앤장 다음 대형 로펌이에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이재명식 검찰개혁, 이걸 대신 행동으로 옮겨줄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다. 대통령은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형 로펌 출신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아닐까? 제 추론을 이어가면요, 김남희는 대통령의 뜻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척만 한 거지 진짜 포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김남희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친일파들이 딱 좋아하는 말이고 뉴 이재명들이 하는 말이죠. 노무현 문재인 지우고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과거도 모르면서 미래로 나아간다고? 일제강점기 건너뛰자는 말과 뭐가 다름?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달라지지. 공부하기 싫으면 관두던가
어떤 시민이 댓글을 딱 이렇게 다니까 저에게 공부 운운하시는 거예요? 나 서울법대 나왔고 사법고시 패스했고 뉴욕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법무부인 태평양에서 일을 했고 근데 일개 시민인 너 따위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이런 인간이에요. 김남희가 이런 인간이라고. 아주 천박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아니 그냥 대형 로펌에서 돈 잘 벌면서 살면 되잖아. 왜 정치한다고 기어 나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인간들은 국민을 섬기지 못해요. 섬길 생각도 없습니다. 내쫓아야죠. 정치권에서 내쫓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글만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안 수사권은 없어졌으니 전권 송치는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자,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전권 송치주의의 복원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불송치 결정권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전권 송치 제도가 복원되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까지 검찰이 샅샅이 훑으며 입맛대로 수사 결과를 뒤집고 표적 과잉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요구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 강화까지 결합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말이 요구권이지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강력한 수사지휘권 부활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전권 송치는요, 수사지휘권의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입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뺏는다는 건 돈을 되찾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돈이 많은 범죄자들, 수사를 종결해줄 사람에게 돈을 쓰게 돼 있겠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있는 요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입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검사들은 이게 불만이에요. 자신의 전관 시장을 뺏기는 것. 경찰 전관도 힘이 셀까요? 검사 전관과 경찰 전관의 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아니 심해와 우주의 차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검사는 옷을 벗으면 무조건 변호사가 되죠. 경찰은요? 아니죠. 검사는 기수 문화가 엄청 강합니다. 경찰은요? 아니죠. 검사는 그 숫자가 몇 안 되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예요. 경찰은요?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전관 변호사들이 예전에 비해서 찾는 손님이 늘었다 하더라도 검사 전관처럼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검사들은요, 은퇴한 선배들의 이 전관 변호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은퇴해서 후배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시장에 달달한 돈을 챙겨야 되거든. 그렇게 검사들의 전관 시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요, 은퇴해서 변호사 되는 경찰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의 뒷거래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전권 송치는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에게 돈줄을 지켜주자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김남희와 함께한 의원들까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다 날려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시간 끌기 아니냐. 전권 송치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새로운 이슈를 던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 아니냐. 어떻게든 10월 2일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막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동형 TV에서 박진영 이 사람이 꼭 10월 2일에 출발하지 않아도 안 망합니다. 이 지랄을 떨더라고. 유예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총선 온다, 대선 온다, 뭐 한다. 안 돼요. 무조건 10월 2일에 어떻게든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김남희,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라고.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뒷공작처럼 하지 말고. 국정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시나? 공약이잖아. 약속했잖아.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지? 답답합니다. 지지율 더 떨어져야 포기할란가? 에이구, 쉽지 않네요.
즐겨.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산삼순백입니다. 지리산 800고지에 사람이 씨를 뿌려 키운 씨종 사냥 산삼이에요. 7년 동안 물 비료 아무것도 안 주고 지리산이 키웁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산삼과 성분은 거의 똑같아요. 한 병에 뿌리임 열매 고스란히 추출해서 담았습니다. 유사 제품이 많은데 산삼순백만한 제품이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아주 예전에 유사 제품을 광고해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 산삼순백이 찐이구나. 그래서 그 유사 제품 광고를 제 스스로 끊고 이건 제가 시청자들한테 추천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제 스스로 끊었어요. 그리고 산삼순백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 산삼순백 광고하고 싶은데 광고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유사 제품 광고하다가 산삼순백하고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광고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산삼순백에서 제 메일을 받고 저한테 광고를 준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산삼순백이 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광고하는 제품은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먹어보고 써보고 그러고 나서 광고를 해요. 가격도 보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해도 좋겠다. 내가 욕먹지 않겠다. 이거는 구매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만 광고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있어요. 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삼순백이었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믿을 수 있습니다. 1644-1236 보험 점검받아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보험 몇 개씩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보장받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점검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강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하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 전화하셔서 현명한 소비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644-1236입니다. 마지막 광고 아임굿입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조합 아임굿. 피로회복, 숙취해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죠. 꾸준히 드시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5년 넘게 제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유가 있죠. 재구매율이 높은데 재구매 높은 이유도 있죠.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사전 예약 기간 때 주문해서 드셔보셔야 됩니다. 사전 예약 기간이 오면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정가로 구매하실 수밖에 없고요. 사전 예약 기간 때는 최대 39%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임굿 사전 예약 기간 기다리셨다가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주문해서 드셔보십시오. 광고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정교 유착 합수본 신천지 신도 민주당 가입 정황 포착 수사 확대. 이게 뭐야? 뭔가 힘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채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된다고?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 총선, 지선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가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그리고는 아직 수사의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 정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했다. 이상하죠? 이상해. 자, 신천지가 국힘 당원 집단 가입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가 언제냐?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3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 이건 밝혀졌죠. 근데 박선원이요. 신천지 필라테스 프로젝트 때 국힘은 빨간 리본, 민주당은 파란 리본 이런 지침이 있었다. 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온 시기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시기다라고 박선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의혹을 제기했는데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걸 마치 증거인 것처럼 박선원이 또 기자회견도 했었죠. 신천지 의혹의 작년 12월 전수조사. 민주당에서 이미 작년 12월에 전수조사를 했어. 신천지 의혹이 있을 때. 500만 중 종교 관련 4건이더라.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신천지 신도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고 신천지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종교 관련된 당원이 4명. 뭐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소로밖에는 확인을 못한다. 종교단체들이 당이 종교단체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서 조사했는데 이게 신천지 주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당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시기에 누가 이익을 받지? 선거에서 누가 이겼지? 민주당 선거에서? 이재명이에요. 이 뭐지? 송영길 당대표 시절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송영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당내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인데? 그러면 이재명이 신천지가 미뤄져도 됐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송영길이 신천지 가입을 유도했나? 필라테스 프로젝트 기억해 보세요.